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폐지를 주우셨고 겨울엔 난방도 아꼈죠. 그래서 자식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다 가셨다고. 그런데 장례를 치른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인명의 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통장 잔액을 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했던 아버지의 일상. 김영철 씨는 올해 78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사셨죠. 아내는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은정, 막내 아들 준호.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셨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이유였죠. 아침은 언제나 식빵 한 조각과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그마저도 아껴 드셨습니다. 식빵은 할인 매장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것만 사셨고 커피는 한 스푼을 2번에 나눠 쓰셨습니다. 동네 골목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우셨죠. 허리가 굽어 오래 서 있기 힘드셨지만 아버지는 매일 나가셨습니다. 일 안 하면 몸이 굳는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점심은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사 먹는 김밥 한 줄이 호사였고 그마저도 아까우면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오후 내내 폐지를 주우신 아버지는 해질 무렵 고물상으로 향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는 많아야 5,000원, 적으면 3,000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을 받아드는 아버지의 손은 언제나 떨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죠. 저녁은 더 간소했습니다. 마트에서 반값으로 떨이로 나온 도시락이나 집에서 김치에 밥 한 공기였습니다. 가끔 큰아들 민수가 반찬을 갖다 드리면 그제야 반찬다운 반찬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반찬도 아껴 드셨습니다. 한 번에 조금씩만 꺼내 드시고 나머지는 냉장고 깊숙이 넣어 두셨죠. 밤이 되면 아버지는 불을 거의 켜지 않으셨습니다. 거실 작은 전등 하나만 켜두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전기세가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거의 틀지 않으셨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몇 겹 덮고 주무셨죠. 자식들이 전기장판을 사드려도 나는 안 춥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옷은 늘 똑같았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색바랜 점퍼, 해진 운동화. 여름에는 10년도 넘은 반팔 티셔츠 두어 벌을 돌려 입으셨습니다. 빨래도 손으로 하셨습니다. 세탁기가 있었지만 물세와 전기세가 아깝다며 쓰지 않으셨죠.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다니셨습니다. 우산 하나 사는 돈도 아까우셨던 겁니다. 옷이 젖으면 집에 와서 말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를 맞고 다니시다 감기에 걸리셔도 병원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정 괴로우실 땐 약국에서 약을 사드셨어요.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나 잘 살아라. 큰아들 민수는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아이 둘을 키우고 아파트 대출을 갚느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절 때마다 아버지께 용돈 30만 원씩은 드렸습니다. 둘째 딸 은정이는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했지만 시부모님 병원비를 대느라 빠듯했습니다. 아버지께는 가끔 반찬을 해다 드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송금은커녕 오히려 급할 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돈에 욕심이 없으셔. 검소하신 분이야. 있는 대로 사는 거지. 우리 잘 되는 거 보는 게 아버지 낙이시니까.
그렇게 자식들은 아버지의 가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엔 늘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이 바빴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명절에 얼굴 한번 보고 용돈 조금 드리고 가끔 전화 한 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 걱정하지 마라. 전화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월 한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몹시 세고 추웠습니다. 눈발까지 날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패딩 점퍼도 없이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나가셨습니다. 오후 3시쯤 동네 슈퍼 앞 골목에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건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정이와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셨습니다. 발견이 늦었어요.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병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간 병원에 계셨습니다.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월 중순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 몇 분과 아버지가 다니시던 경로당 어르신들, 그리고 자식들의 지인 정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자식들은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셨어. 당신이 좀 더 챙겼어야지. 우리가 효도를 제대로 못했어. 서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주였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살던 낡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라고는 낡은 가구 몇 개와 오래된 텔레비전,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가 있나 확인하려던 참이었죠. 통장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민수가 명절 때마다 용돈을 넣어드리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45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 연금이 들어오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13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네.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둘째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장례비는 우리가 나눠서 내야겠다. 막내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누나. 나는 지금 가게 적자라 여유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먼저 낼게. 그렇게 아버지의 사후 정리는 쓸쓸하게 진행됐습니다. 사망신고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각종 명의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해지 신고를 하고 휴대폰도 해지했습니다. 은행 계좌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 2개를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신한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로 쓰시던 은행이었죠. 창구 직원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좌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고인명의 계좌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여기 2개 계좌 외에 다른 계좌는 없으신가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버지가 다른 은행 쓰신 적 없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은행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별 기대 없이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은행에 계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아버지가 국민은행을 쓰셨나?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신한은행만 쓰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은정이와 준호를 불렀습니다. 너희 혹시 아버지가 국민은행 계좌 갖고 계신 거 알았어? 둘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뭐 얼마 안 되겠지. 그냥 해지하러 가자. 셋은 함께 국민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에게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좌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인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입니다. 큰아들이고 이쪽은 딸, 이쪽은 막내 아들입니다. 직원이 신분증과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명의 예금이 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정이도 화면을 봤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잔액은 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25년 전에 가입하신 거고요.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은정이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거래 내역 볼 수 있나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 줬습니다. 25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늘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인출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재해치됐습니다.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쌓인 돈이 8억이 넘었습니다.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 이거 진짜 우리 아버지 통장 맞아? 민수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모두 아버지 것이 맞았습니다. 은정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돈이 있었으면서 왜 그렇게 사신 거야? 셋은 은행 창구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속 절차 진행하시겠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셋은 멍한 얼굴로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준호가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8억이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8억을 모으신 거야? 은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이겠지. 그렇게 아껴 사신 거였어.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거야? 이 돈 있으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신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형, 우리가 명절 때마다 30만 원씩 드렸잖아. 그 돈이 얼마나 아까웠는데. 은정이가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야,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가 8억을 모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사셨냐는 게 중요하지.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차분히 얘기하자. 셋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 아버지가 우리 주려고 모으신 거겠지?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는 평생 우리만 생각하고 사셨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을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생전에 주면 우리가 의지하거나 함부로 쓸까봐 그러셨겠지. 은정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 당신이라도 편하게 사시지. 준호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8억이 있으면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사실 수 있었잖아. 맛있는 것도 드시고 병원도 제때 다니시고. 근데 왜 폐지를 주우셨어? 왜 난방도 안 틀고 추위에 떠셨어? 민수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용돈 드릴 때마다 괜찮다고만 하셨잖아. 이 돈 있으면서 왜 우리 돈 받으신 거야?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 상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 아닐까? 우리가 용돈 드린다는데 거절하면 우리가 섭섭해 하잖아.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편하게 해주시고 당신은 고생만 하신 거야? 셋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수가 서랍장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남긴 메모나 편지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정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상한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8억을 모으셨다고. 준호가 벽에 기대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 돈 받아도 되는 거야? 나는 아버지한테 뭘 해드린 게 없는데. 민수가 쏘아붙였습니다. 너만 그런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명절 때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아.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안심하고 우리 살기 바빴지. 준호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버지. 진짜 미안해.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돈 안 받을 테니까 돌아오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은정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8억이라는 돈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아들이기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셋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민수 집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하자. 이 돈은 아버지가 우리 주려고 모으신 거야. 은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나는 이 돈 받기가 싫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준호도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 돈 쓰면 아버지 생각날 것 같아서 못 쓸 것 같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기부해.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아버지 이름으로 좋은 일에 쓰는 거지.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아버지는 우리 주려고 이 돈을 모으신 거야. 우리가 기부하면 아버지 뜻을 저버리는 거야. 은정이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오빠는 이 돈 받아서 편하게 쓸 수 있어?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셋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민수의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생각 좀 말해도 될까요? 셋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직접 많이 뵌 건 아니지만 아버님이 왜 이렇게 사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민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당신 인생보다 자식들 인생이 더 중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불편하게 사셔도 돈을 모으신 거고 자식들한테는 절대 부담 주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 하신 거죠.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수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이 돈을 기부하길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잘 쓰길 바라셨을까요? 은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쓰길 바라셨겠죠. 민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받되 아버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방식이 뭔데? 민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거요. 빚 갚고 집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여유롭게 사는 거요. 그게 아버님이 평생 바라신 거잖아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형수 말이 맞아. 아버지는 우리가 잘 사는 거 보고 싶으셨을 거야. 은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돈 잘 써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버지한테 보답하는 거야.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갖자. 그리고 아버지 생각하면서 잘 쓰자. 셋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신 게 눈에 아른거렸고 그 고생이 돈으로 바뀌어 자기들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혼자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리할 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을 때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랍 밑바닥에 낡은 수첩이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전에는 못 봤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오늘부터 모은다. 아이들 잘 살게 해주고 싶다.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0년 4월. 이번 달 폐지값 23만 원. 통장에 20만 원 넣음. 나머지로 생활. 2000년 5월. 민수 애들 학원비 많이 든다고. 내가 더 모아야겠다. 2002년 8월. 은정이 시집 잘 갔다. 다행이다. 이제 은정이 걱정은 덜었다. 2004년 12월. 준호 가게 시작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더 모으자. 페이지마다 자식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2007년 3월. 아내가 없으니 외롭다. 하지만 애들 생각하면 견딜만하다. 2010년 7월. 민수집 대출 많다더라.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주면 벌은 나빠질까봐. 더 모으자. 2014년 9월. 건강 안 좋다. 병원 가야 하는데 돈 아까워서 안 간다. 통장에 더 넣어야지. 2018년 2월. 춥지만 난방 안 튼다. 몇만 원이라도 아껴서 애들 줘야지. 민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이제 8억 넘었다. 이 돈이면 애들 빚 다 갚을 수 있겠지. 나는 곧 갈 것 같다. 몸이 안 좋다. 애들아, 이 돈 잘 쓰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는 이게 소원이다. 민수는 수첩을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수첩을 은정이와 준호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셋은 또다시 울었습니다.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누나. 우리 이 돈 정말 잘 쓰자. 아버지가 보시기에 자랑스럽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 앞으로 아버지처럼 살자. 자식들한테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부모가 되자. 셋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수첩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첩 중간쯤에 이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오늘 애들이 또 싸웠다. 돈 때문에. 내가 잘못했나? 민수는 그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2012년 4월이면 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는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날은 할머니 장례식 이틀째였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서 민수와 은정이, 준호가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문객을 응대하고 계셨고 자식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 누나. 할머니 부의금 얘기 좀 하자.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장례 중인데.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중요하지. 부의금이 1,500만 원이나 모였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은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가지셔야지. 할머니 장례비도 아버지가 다 내셨는데. 준호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부의금 낸 거 있잖아. 나는 100만 원 냈어.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100만 원 냈다고 목소리 높이지 마. 나는 200만 원 냈어. 은정이도 말했습니다. 나도 200만 원 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형이 제일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발끈했습니다. 나는 형이나 누나처럼 수입이 많지 않아. 100만 원도 나한테는 큰 돈이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부의금 중에서 좀 받으면 안 될까? 우리도 장례 오느라 가게 닫고 왔고 비용도 들었잖아. 은정이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 미쳤어?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준호가 항변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아버지 돈이잖아. 우리가 나중에 받을 돈인데 뭐가 어때? 민수가 쏘아붙였습니다. 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준호가 삐졌습니다. 형도 잘난 척하지 마. 형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 얘기하면서 나한테 분담하라고 했잖아. 민수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아버지 마음 상하시면 어떡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다 들으신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전보다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민수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던 기억이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2012년 4월. 오늘 애들이 또 싸웠다. 돈 때문에. 내가 잘못했나? 어머니 부의금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봤다. 내 자식들이 저렇게 됐구나.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서로 싸운다. 돈이 없으면 나를 원망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2년 5월. 결정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없는 척 해야겠다. 자식들이 내 돈을 기대하지 않게, 서로 싸우지 않게. 내가 가난하게 살면 애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게 될 것이다. 내가 부자로 살면 애들이 내 돈을 노리고 서로 견제할 것이다. 나는 전자를 택한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가난하게 사신 거였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하려고. 민수는 은정이와 준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거 봐. 민수가 수첩의 해당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은정이가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뜻이야?
준호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사신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장례식 때 부의금 가지고 싸운 거 기억해? 은정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해. 아버지가 다 들으셨지.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내가 어차피 아버지 돈이라고 했어. 미안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너만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그때 병원비 분담하라고 너한테 따졌잖아. 은정이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때 속으로 부의금 많이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모두 잘못했어. 셋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일부러 가난하게 사신 거야? 민수가 수첩을 넘겼습니다. 여기 더 있어. 2013년 6월. 민수한테 용돈 받았다. 30만 원. 사실 필요 없지만 받았다. 거절하면 민수가 서운해할 것 같아서. 2014년 8월. 은정이가 반찬해줬다. 고맙지만 혼자 먹기엔 너무 많다. 나눠 먹어야지. 이웃 할머니한테 좀 드렸다. 2015년 12월. 준호가 돈 빌려달라고 했다. 통장에 돈 있지만 줄 수 없다. 주면 버릇된다. 미안하다고 했다. 은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거 다 부담스러우셨구나.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효도한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다 받으셨던 거야. 사실은 필요 없으셨는데. 준호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돈까지 빌렸어. 아버지는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있으셨던 거잖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자립하길 바라셨던 거야. 의지하지 말고. 수첩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오늘 깨달았다. 돈이 생길수록 자식이 멀어진다. 주면 더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없는 척 살아야 가족이 유지된다. 나는 가난한 아버지로 남겠다. 그래야 애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는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민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정이가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가르치려고 하신 거야.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어. 아버지가 정말 가난한 줄 알았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알았어야 했어. 아버지가 폐지 주우시는데도 우리한테 용돈은 절대 안 받으시려고 하셨잖아. 우리가 억지로 드린 거지.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어.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거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하니까.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며칠 뒤 셋은 다시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또 하나의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자식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민수, 은정,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희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맞다. 나는 가난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할머니 장례식 때 너희가 부의금 가지고 다투는 걸 봤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변한다는 걸.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랬다. 내가 돈을 좀 모았을 때 너희는 우리한테 더 기대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았고 급할 때마다
돈을 빌리러 왔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너희끼리 내 돈을 두고 싸울까봐.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없는 척하기로. 너희 앞에서 가난한 아버지로 살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너희가 나를 걱정했다. 서로에게 아버지 좀 챙기라고 했다. 용돈도 모아서 줬다. 그게 좋았다. 너희가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걱정해서 뭉치는 모습이.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것이다. 너희 주려고 모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돈을 받고도 서로 싸우지 마라. 누가 더 받았네, 덜 받았네 따지지 마라. 이 돈을 받고도 서로 돕고 살아라. 형은 동생을 챙기고 동생은 형을 존중해라. 이 돈을 받고도 너희 자식들한테 같은 짓을 하지 마라. 돈으로 사랑을 측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란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길 바란다. 미안하다. 이기적인 아버지라서. 그리고 고맙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사랑한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민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셋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셨어.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일주일 뒤 셋은 은행에 갔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분할하시겠습니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3등분이요. 똑같이 나눠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서류에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은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도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은정이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거 받아도 되는 거 맞아? 은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돈 받기가 무서워. 이 돈 쓰면 아버지 고생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이 돈으로 뭘 사도 아버지가 폐지 주우시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 하시겠습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오겠습니다. 셋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 누나, 우리 이 돈 안 받으면 안 될까? 은정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안 받으면 어떡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거야. 아버지 이름으로.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조금씩 쓰는 거야. 진짜 급할 때만.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두는 거지. 은정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셋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쓰자. 셋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셋은 여전히 아버지 통장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만나서 확인만 했습니다. 잔액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자만 조금씩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거잖아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거.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셋은 다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셋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술을 따르고 절을 했습니다. 셋은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 아직 안 썼어요. 우리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신 게 돈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제야 알아서.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2024년 12월. 나는 곧 떠날 것이다. 하지만 후회 없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애들아, 행복해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민수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해서 그렇게 사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시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자식이 변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보다 한 발 앞에서 살다 가셨다는 걸. 우리는 아버지 통장을 여전히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먼저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오늘 한번 안부 전화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미 떠나보내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남겨주신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